이재동 교육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권수창입니다. 첫째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죠? 현실을 내가 직시하지 않으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우리 저기 저기 노란 옷 입고 오신 사람이 오늘 처음 뵙는 거잖아요. 어이구나. 근데 포천은 장난이에요. 저는 이사람 만났는데 전부 변호사였어요. 일주일에 꼭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거냐. 지금 현재 내 위치, PM을 만나기 전에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PM을 만나기 전에 내 현실이 만족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데는 안 되는데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부자도 안 되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런 삶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만족하지 못했다 그런다면 이 일을 선택할 때 누구의 감에 의해서 선택하신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했잖아요. 스스로가 선택했는데 만족하지 못했다는 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찾는 게 중요해요. 찾는 거. 찾아야 되는데 이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죠. 지금까지 대충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새로운 걸 만날 때는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찾는 것 이후에 뭐가 필요하냐면 왜? 끄지마 영상이 어려워지니까 찾는데 뭘 해야 되냐면 변화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 나는 싸우죠. 그런 말 안 했나요, 여러분?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그치? 왜 그러냐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세상이 저절로 나를 맞춰서 나에게 맞춰서 변화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직 못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성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왜? 어떻게?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소중한 것. 가족. 가족도 소중하죠. 가족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가 아니라 건강.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건희 회장이 적나라하게 인증해줬어요. 이건희 회장이 늙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한테 주치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건희 회장이 병원이 있을까 없을까? 대한민국의 1등 병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치의, 의사와 병원이 사람을 살린다 안 살린다? 못 살린다는 증명이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어찌어찌 해서 PM을 알겠지 PM을 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정정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이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국 빼고 다 여성분들이야. 그죠? 맞아. 여성이 너무 특색을 해가지고 기죽어서 못 살고 있어. 그래서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한테 또 다른 친구
주치의에 한 집안의 주치의. 주치의인데 주치의가 치지도 몰라.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애가 감기 걸렸어. 밥 먹어 안 먹어? 그러면 밥을 안 먹여야 돼? 밥을 먹여야 돼? 세뇌 당했어. 근데 지금까지는 안 먹였다. 먹이면서 뭐라 그랬어? 먹어야 산다 그랬어. 그건 쥐뿔도 모르는 얘기야.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 본질대로 사는 거니까, 어떤 대로 사는 거니까. 이 동물이 집안에 키우는 개새끼가 병이 나면 어떻게 한다? 안 먹습니다. 기가 막히게 안 먹어요. 세상 없이 맛있는 걸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그러면 3, 4일을 그냥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다 몸이 회복되면 뭐하냐? 몸부터 먹어요. 맛있는 걸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맛있는 걸 먹어요? 물을 먹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볼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면 뷔페 접시가 보통 5개, 6개. 특히 아줌마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처음 보는 음식, 사전 음식 갖다 놓는 우리 배불러서도 안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그때 우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먹거리도 주었지만 너희들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금식을 하라. 금식 3일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 몸속에 다 심어요. 누구는 이뻐서 주고, 누구는 미워서 주고, 누구는 잘생겨서 주고, 누구는 뭐 똑똑해서 주고, 아니고 누구나 공평하게 금식을 하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밥을 하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아이가 학교 갈 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어?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배불러야 공부라도 하지. 그럼 배불른데 공부가 될까? 배불르면 졸리게 돼요.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음식을 처리해야지만 하는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불리 먹으면 음식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뭐가 오냐면 식곤증이 옵니다. 이거는요 황장사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미도 어쩔 수 없어. 아무리 힘센 놈도 상관없다. 뽀빠이 이상 놈도 상관없다. 배불리면 졸립니다. 그러면 아침 배불리 먹고 학교 가고 뭐해? 졸다 앉으면 자. 그럼 언제 깰까? 접을 때 배고파서 깨. 그리고 또 먹어. 언제? 종료 시간에 깨어나. 그럼 집에 오면 배고파서 또 먹어. 공부는 언제 하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확히 되지 않으면 PM을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왜 3만 원이면 한 달 먹는다고 그랬는데 3만 원이 아니라 13만 7천 원이나 결제해 가냐 이러더니 여기 강남에 올라온 사람이 한 달 우리가 피해 먹는데 3만 원에 해결된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 있어요? 그분은 다 들었대. 그 이야기를 반드시 들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이유가 내가 지금 듣고 배운 것이 진실한 건가, 정확한 건가, 확인도 할 겸, 사업 진행착 의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 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해를 먹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건강 때문에 그래요. 건강 때문에 그러지만 뭐가 건나요? 질병이
당뇨이라는 게 건강한 거잖아. 끔찍한 암, 치매. 5명 중에 1명이 걸리는 당뇨. 고혈압은 뭐 걸치는 게 있다. 저도 고혈압이에요. 병원에 가면 고혈압이에요. 상관없이 신경 쓰지 마. 너한테 와서 고혈압 체크해달라고 할 거니까. 많이 신경 안 써. 그래서 이렇게 병이 걸리는데 이 병을 왜 걸리는지를 알면 고칠 수 있다 없다. 그거예요. 근데 암이 걸려서 병원 갔더니 뭐예요? 호해에 약주지. 암이 이렇게 저렇게 왔으니 이렇게 약을 드세요가 아니에요. 처방전 하나 딱 끊어가지고 처방전 딱 유출하면 진료 끝. 그거 말고 의사가 뒤집어보고 까보고 그런 사람은요 매출 올리려고 검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현대의학이 검사 기준은 정말 좋지만 현대의학이 병을 고친다? 불가능하다. 이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질병 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는 게 머리에 세뇌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최소한 또 피해를 하는 동안은 알아야 된다. 또 피해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고 그 구성원을 건강하게 가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병도 왜 오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무슨 병이라고 할까요? 감을 조금 먹겠는데 이걸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질병은 어떻게 온다? 대사성으로 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진대사라는 것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신진대사가 불가능해서 생기는 것이 대사성 질환이다.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병원에 가니까 뭐 준다고? 약을 먹으면 이 신진대사가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어? 안 돼요. 안 되는데 약을 왜 먹었어? 의사 보고 너 나한테 왜 약을 주냐 물어보면 의사가 뭐라 그럴까? 당신 병 고치려고 약을 준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도망가는 새끼예요. 당신이 약 받으면 내 앞에 와 있잖아. 그거예요. 예전에 저쪽 어디야? 목포에 대장암 말기 환자가 우리 사업을 해서 회복이 되는데 그 친구가 말기암이 발견된 다음에 아산병원을 가가지고 담당의 약으로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의사인 당신께서 나 같은 몸이 되면 당신은 수술하겠냐 안 하겠냐? 내가 왜 하냐?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하라는 거냐? 물었을 거 아니야. 지는 안 한다니까. 네가 내 앞에 와 있잖아.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러면 암이라는 병은 현대의학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거의 다 죽음이에요, 죽음. 제일 안타까운 건요, 여성분들이 유방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그걸 유식한 말로 전절제라고 해요, 전절제. 아예 걸린 암덩어리를 통째로 떼어내고, 그럼 내 가슴 어디로 가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네. 그게 유방암 환자들의 아킬레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암이 정복이 될까? 안 됩니다. 안타까운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왜 오냐? 이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안 돼서 암이 왔는데 이 신진대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고 약만 먹는 거예요. 거기다 항암 치료까지 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는요, 모든 것들을 암세포가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1cm가 크면 어느 정도
1cm. 네? 10년. 어설프게 맞추는데 핵심을 몰라. 요거는 3기 말이나 4기 초에. 그러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10년 동안 암을 키워온 거예요. 누가? 지가. 의사가 아니고 지가. 그러면 암 세포가 왜 생기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가끔해서 강의할 텐데 암 걸리려면 숨 쉬지 말아라. 그럼 안 쉬고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숨 쉬면 어떻게 되냐? 산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활성산소라는 것이 산소가 우리 몸에서 일을 하고 활성산소로 변화돼서 이 활성산소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변이세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암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암세포를 자기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73년 동안 암이라는 병을 걸려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똑똑해서? 건강장사하니까? 아니, 체온을 정상을 유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체온이 0.5도만 떨어지면 암이 기승을 부리고요. 1.5도가 떨어지면요, 암 환자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다 저체온입니다. 우리 같이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은 체온 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일부러 지키려고 노력은 안 했지만 체온 떨어지는 것들을 별로 속생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36도 5분인데 1.5도가 떨어지면 내가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처음. 자, 일기한이 0.5cm 크기까지 크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0.5cm면 엄청 큰 거죠. 이걸 몇 년 키우냐면 5년을 키워요. 3기에서 4기 정도 되면 이게 얼마나 크냐? 1cm 큽니다. 이거는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5년 동안 저체온으로 떨어져서 사는데도 자기가 모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무서워하는 게 전이에요. 전. 다른 데서 퍼지는 걸 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체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전이를 막을 수 있다 없다? 항암 치료 갖고도 안 된다니까요. 항암 치료를 해도 암세포는 계속 생기는데 왜? 내가 죽을 때까지 숨을 쉬잖아. 그러니까 암세포는 계속 생기는 거야. 체온 떨어뜨리면 그게 아주 계속 쓴다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세포는요, 각기 세포가 위치, 또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피부 재생 주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여자도 아니야. 왜? 매달 마흔 겁니다. 그거하고 일치합니다. 근데 우리 목서부터 이 소화기를 거치는 점막세포는 수명이 얼마일까? 네. 모든 게 점막으로 이루어졌어요. 24시간 하루에. 그러면 내일이면 내 점막세포는 전부 새로운 세포가 벌써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확한 주기에 의해서 교체되니까. 그러면 점막세포가 24시간인데 건강한 세포는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못생긴 세포는 못생긴 세포를 만들고 병들은 놈은 병든 세포를 만들고 그래서 병이 치유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네. 우리 세포는 그렇게 돼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포가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나? 늙어요. 왜 쭈글쭈글하잖아. 때 되면 죽고 새로 생겨요. 새로 생기는 게 건강하지 못하니까 죽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 자, 두 번째로 치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치매는 뇌세포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품 먹으면 치매가 치유될까요?
해봐시? 해봐. 사례들을 보면 12년 치매가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이 우리 주로 많이 있어. 물론 전국의 모든 분들을 내가 다 갖고 있지는 않고 우리 구급 분들은 체험을 저한테 마지막으로 올라오니까 아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체험 사례를 문서화시키고 영상화시켜서 많은 분들한테 전파를 못해. 왜? 불법 대한민국 그렇게 하면 최가 어디서 시각자에서 싸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질병이 낫는다 이 소리 쓰면 무조건 안 돼요. 식품이 질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질병에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도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잘나빠진 의사들은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는 뇌세포가 죽는 불구하고 죽어있는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뭐라고 기적이 생기더라고요. 치매가 치유된다는 것은 죽은 뇌세포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가 치유되신 분이 계시다 그런다면 그게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제품이에요. 당뇨예요. 우리 파트너도 한 분 계시죠? 합병증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망가지는 데가 신장이에요. 신장이 망가지는데, 네, 사부체가 그 끈끈한 피를 계속 걸러내다 나중에 낮아가지는데, 그럼 사부체가 회복된다고 해야 안 된다고 해요? 현대 의사들은요, 사부체는 절대 복구가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추석해야 돼. 추석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된대? 교체하라. 빠꾸나 타이어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대로 교체하라. 근데 이제 교체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건강한 신장이 있을 때 가능한 거. 그것도 신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내 신체가 또 맞아야 돼.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당뇨 합병증까지 와 있는 분이 우리 제품을 통해서 당뇨약을 싹 끊어버렸어요. 10%도 안 나면 신장이 점점 사는 20% 40%막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사고체가 재생이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현대의학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제품을 통해서 회복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해요. 그러면 PM 제품이 왜 독특하게 일반적인 그 수만 가지의 건강식품 중에 다 독보적으로 우리가 좋을까? 여러분들 다 아세요? 어? 예, 독보적인 특허공법 NTC. 여러분이 우리 제품은 주스 형태로 드십니다. 근데 주스 형태로 드시기만 하면 내가 소화하고 흡수해서 그거를 세포까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주스 형태를 먹기만 하면 내가 세포까지 가는 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 이게 뜻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 제품 다 분말이 되어 있어요. 분말로 되어 있는 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사는 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세포를 뚫고 세포 안까지 들어간대. 그것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문제 있는 세포순으로 갑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온다는 것은 NTC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요? 우리? 정말 NTC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체험해 보셨냐고? 네. 뭘로? 액티바이올. 그래서 액티바이올을 시험에 하라. 근데 액티바이올 시험에 하려면 이걸 들고 다녀야 돼? 아니면 핸드백에 들고 다녀야 돼? 들고 다녀요. 무기증이라고 하지만 보란 뜻이 뭐야?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비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같은 데로 떠나고 비는 지가 맞아. 가방은 안 맞추고. 가방이 중요해? 내 몸뚱아리가 중요해? 네, 너무 중요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가방이 또 설명하고. 이런
세포가 NTC에서 들어오는 영양소가 들어오면 이 아이는 세포라는 것은 잔머리도 못 굴리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뭐를 해낸다? 어? 세포가 영향을 받으면 뭘 해? 흡수? 흡수는 지가 가지고 가는 게 흡수고 신진대사를 한다고요. 골몇 번을 얘기해도 신진대사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해.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아까 그런 질병들을 이겨낼 거 아니니까 신진대사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도 100% 회복시키는 것이 올리원 PM 제품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제품들은 이 NTC라는 공법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특허 공법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지구상에 없어요. NTC만 갖고도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있다? 여기에는 컬럼니스트라는 데가 통과해요. 컬럼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컬럼은 누가 제일하게 받아들이는 운동선수가 얘기하고 받아들여요. 운동선수는요, 시합 중에든 시합 전에든 시합 후에든 도핑을 받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미리 준비할 시간을 안 준다고. 뜬금없이 들어와서 소변을 채취해가지고 도핑 테스트를 하는데 그 도핑을 주관하는 기관에 이름이 컬럼이에요. 그러니까 컬럼은 독일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컬럼이 있던데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대학교하고는 무관합니다. 컬럼이라는 기관이고 이게 왜 소중하냐 하면 여러분은 운동선수보다 여러분 몸 소중해요? 운동선수만 소중해요? 여러분 다 소중하잖아요. 각자가 소중한 거예요. 운동선수는 선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대로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걸 먹어야 돼? 그냥 몸에 좋다는 건 무조건 먹어야 돼? 안전한 거야. 몸에 좋은 거는 뱀탕이 최고예요. 예전에 운동선수는 뱀탕 애지까지 먹었어요. 근데 지금 먹는가 못 먹는가? 하다못해 바카스도 못 먹어. 걔들 커피도 안 마십니다. 왜? 그 안에 이 컬링 기관에서 걸리는 도핑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 컬링리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면요 마음 놓고 품고 그리고 액티바이저 같은 거요 운동선수는 하루에 한 통도 먹습니다. 누룩에는 한 통씩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먹으면 피로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밥만 먹으면 뛰어요. 왜 뛸까?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네. 보통은 근육을 키우고 운동신경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진짜 목적은요, 평상시에 산소 공급량을 업을 시켜놔야 내가 볼게임을 이길 때 숨이 차서 못 뛰고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겨요. 그래서 고도의 트레이닝을 하는데 고도의 트레이닝을 6개월 받아도 3% 올려요. 산소 포화도 3% 올리는데 액티바이더의 한 통이 몇 프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수치는 잘 얘기 안 하는 게 맞는데 약 15% 정도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3% 올리는 거, 15% 오르는 거, 어떤 제 감탱이야? 15%. 잽이 안 되네요. 얘네들 죽기 살기를 3년 해야 올릴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성소화불량인 사람들은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만성소화불량인데 잘 씹어 안 씹어? 안 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 사장님처럼 면을 좋아해요. 씹을 게 없잖아. 그냥 꿀떡꿀떡 다 들어가요. 근데 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다 들어가요. 나중에. 당뇨라는 게 왜 오냐면 음식물이 폭포수처럼 들어와서 소화효소도 없이 그걸 분해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슐린이 있어야 돼.
인슐린이 없이는 세포까지 못 들어가요. 우리 소화기를 통해서.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포커스처럼 필요한 거예요. 짝스. 근데 한두 번 넣으면 가능해. 근데 계속 그러면 에이 나 잡아주는 게 당뇨병. 그래서 당뇨 환자들을 보면 대개 보면 다는 아니에요. 대개 보면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보통 사람은 빨라요.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어디에 있을까? 응? 그게 자신감이 없어. 침이에요, 침인데 젊었을 때는 침이 넘쳐나니까 뱉어. 만들어야 돼. 우리 같은 나이 때는 입이 바짝바짝 말라. 생기는 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한정되어 있다고. 아껴서 잘 써야지만 오래 가는 것이지 퍽퍽퍽퍽 네 맘대로 쓰다가는 게 어느 순간에 건강이라는 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현나에 가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나이 수도 갑니까? 사람이 아니죠. 병원도 팡팡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웃기는 거 한 가지 얘기해볼게요. 자, 병이 올 때 정상에서 병원까지 병이 생기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정상에서 갑자기 병이 생길까? 90%가 망가져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가 건강한 줄 알아요. 아니옵시다. 건강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켜내야 되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이 소중하다며. 그럼 지켜야 되는 거요.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강 인자만 파먹다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90%까지 갈 때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여유가 있지만 90%에서 병가적으로 가는 거냐 하루아침에 돌아가요. 하루 저녁 사이에 돌아가요. 그래서 어저께 멀쩡한 놈이 성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90%까지 망가졌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건강하다고 확신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대답을 귀신 신나라고 신진대사가 안 돼서 온다고. 모든 병은 대사증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데 음식은 뭐야? 음식이야. 그럼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그럼 병 안 걸리겠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병이 걸려 있는 분 중에 나는 밥 굶어서 병 걸렸어. 이런 분 보셨어요?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기 중에 뭔 고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네? 에이 사기치지 마. 돼지고기 사준다 그러면 에이 소고기는 사줘야지 이러잖아. 소고기가 맛있어요. 네, 먹기도 좋아요. 근데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 일찍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고기 안에 들어있는 지방은요 우리 체온으로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도 소고기를 먹고 일찍 죽어야지 벌써니까 죽어야 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 소고기는 절대 내 돈 주고 안 사 먹어요. 누가 사주면 어쩔 수 없고 공짜일 때 먹으면 내 돈 주고는 안 사 먹어. 왜? 내 몸을 해치는 걸 내가 내 돈 들여가면서 사 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병은 신진대사로 그러고 무슨 영양소 때문에 생기냐 하면 미네랄이라는 독특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900가지 질병이 온대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미네랄 부족으로 모든 병이 시작된다. 근데 여러분 밥상에 미네랄이 있냐고요? 응?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으로 밥상 차린 분도 있고 주스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점심은 뭐 먹었겠네. 점심에 미네랄이 풍부한 식사라도 하셨나요? 여러분 식탁에 올라와 있는 미네랄은 전부 풍부한. 그나마 물에 있는데 들어가서 물에 있는 것도 정수기가 싸그리 걸어놓는. 특히 역삼투압 정수기. 그걸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깨끗한 물로 분류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깨끗한 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물만 걸러내는 게 아니라 이걸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예전에는 역삼투압 정수기가 대문짝만 해가지고 거실에 근육한 게 있어야 부잣집이 나갔어. 그거 먹는데 다 죽고 미네랄은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근데 이 미네랄은 100%가 지용성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지용성을 흡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TV에서 배우셨어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비타민 공부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비타민에는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다. 수용성에는 BC라는 비타민은 수용성이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 쓰여지고 나머지는 배출한다. 이게 수용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용성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흡수가 잘 안 되게 조심해서 먹거라 이렇게 배워. 근데 그 조심이라는 게 애매모호해가지고 안 돼. 지금 과학이 어떻게 해야 이 지용성은요 우리 몸에서 7%만 흡수할 수 있대요. 그것도 건장한 20대에 담즙이 넉넉하신 분들만. 여기 담즙 넉넉하신 분 한 분당입니다. 적어도 하면 7% 흡수된다는데 여기서 7% 흡수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먹기를 했어. 그럼 7% 흡수되고 나머지 93%는 어디로 갔을까? 많은 흡수거든요. 그걸 써놓고 안 되면 나오겠지. 그거는 네 생각이고.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흡수된다는 말은 그 먹은 것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흡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7%가 흡수되고 써먹었는데 94%가 어떻게 된다? 그냥 누적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이래도 먹을래요?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 광고 중에 그런 거 많아요. 오메가3 광고를 뭐라고 해요?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방산이다.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런데 네 몸에서는 병원으로 밖에서 먹어야 돼. 여기까지는 진실. 또 7%만 흡수되고 93%는 쌓인다. 이 얘기는 스크린. 속이는 게 아니야. 말을 안 해줄. 그런데도 여러분 집집마다 오메가3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우리 오메가3는 카나다에서 가져왔고 우리 오메가3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져오고 똑같습니다. 오메가3 어차피 지방산이에요. 흡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세요 하고 이 대목에게 놓고 다니면서 눈으로 보여줬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대보라고 그래. 당신이 보면 오메가3 가져가면 그러면 집집마다 있기 때문에 가져와요. 그럼 내가 가져간 오메가3라면 아이 그거 안 되는 거 네가 갖고 왔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꼭 고객에게 당신이 먹는 오메가3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오메가3를 물컵에서 짜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3를 똑같은 때 양에다가 집어넣고 올려드리고 완벽하게 수용화 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일반 오메가3를 물 위에 띄워놓으면 냄새도 못
고약합니다. 약한 비린내가 확 오르고 그래서 못 먹어요. 냄새를 맡아. 근데 우리 거는요. 냄새가 나긴 나는데 역하지는 않아요. 네. 생선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건 해초 기름이에요. 달라요. 그리고 흡수되기 때문에 그냥 마실 수 있어요. 조금 냄새는 나지만 마실 수 있어요. 그렇게 거북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 오메가3는 아예 거북해서 근처도 못 오게 해요. 이걸 여지껏 드셨다고요.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피는 못 먹겠어. 그래서 그날부터 오메가3 산으로 쓰레기로 들어가요. 내가 여지껏 이걸 먹었다는 거야. 모르고 먹는 거지 알고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부분 필요하다. 자, 질병에 대해서는 이런 거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강사가 마음에 들어? 왜 PM이어야 할까? 다른 건강식품도 많은데 왜 PM이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우리 거 드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나 건강식품 많이 먹어. 우리 집에 건강식품 하도 많아서 애들이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쌓여있는데 내가 안 먹어. 안 먹는 거 이런 곰탱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뭐 먹는데 잘못 먹으면 말짝 빠지는 거야. 지금처럼 오메가3처럼 독을 쌓는 짓을 하는 거니까. 왜 PM이어야 할까? 아까 설명드렸던 NTC 컬리스트에 통과된 안전한 제품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모든 영양소에는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용성은 100% 수용화시키지 않으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흡수가 안 된다고요.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니나 내나 어리나 뭐 나이 먹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흡수를 못해. 그래서 지용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PM은 지용성을 수용화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이 저녁 부수인 미네랄을 물에다 타면 녹아야 하는 거야. 근데 밑에 앙금이 생기죠? 네. 앙금이 생긴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성이 부족하여 실떡이 서는느니라. 덜 섞어요. 다 먹게 되어 있는데 아침 주스만큼만 흔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찌꺼기 생기고 어떻게? 물로 헹궈서 풀어가는 거. 그럼 말짝방이 지용성을 어떤 미신놈은요 오메가3를 어떻게 먹는다? 혀 밑에다 넣으면 흡수가 좋다고 오메가3를 다이렉트로 먹어요. 좋을까 나쁠까?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누가 그 짓거리 하는 줄 아세요? 지사장이라는 놈의 새끼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너 지사장 맞냐? 지사장도 모르는 거야. 우리 고객을 만나면 가끔 이런 분 있잖아. 나 그거 먹어봤어? 이런 분 있죠? 근데 그분은 PM이 어떤 건지조차도 모르고 메커니즘도 모르고 건강의 메커니즘도 모르고 PM의 퀄리티도 모르고 모든 거 모르는 거야. 좋다니까 그냥 한번 따라 먹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PM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 지용성을 100% 수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올리원 기업밖에 없다. 어느 기업도 아직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한 기업이 없어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미네랄이 물에 녹는 미네랄은요 한 달치가 보통 4, 50만 원입니다. 칼슘 한 가지만 먹으려고 그럼 4, 50만 원짜리 드실래요? 3만 원짜리 먹을래요? 모르니까 40만 원 비싸니까 좋은 건 줄 알아요. 겨우 칼슘 하나 수용화 시켜놓은 거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 좋아하시죠? 네. 생수도 여기 있는데 생수 좋아하실 때 미네랄 워터와 일반 생수가 가격이 어떻게 된다? 미네랄 워터가 비싸요. 훨씬 비쌉니다. 미네랄 워터가 아닌 일반 생수도 유럽에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보다 훨씬 비쌉니다.
거기는 생수 아니면 못 먹어요. 일반 수돗물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살기는. 그래서 지용성을 수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NTC고 컬럼니스트에서 인정한 것처럼 부작용이 전혀 없고 전혀 도핑 물질이 발견이 안 됐다. 안전하다. 해줬다. 안전하고 세포까지 다이어트로 들어가고 지용성이 수용화 되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PM만 좋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좋은지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아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TC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포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놀라운 흡수 방법에 의해서 네가 네 몸이 어떤 상태든 말기암 환자들 아니면 위암이 걸려서 절반 이상을 잘라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더라도 네가 먹기만 하면 세포까지 들어가서 네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그게 올리원 신진대사 원리예요. 그럼 신진대사를 배워야 돼. 비타민 B에 대해서 배워야 돼. 신진대사. 저는 시동인가 신진대사를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강의할 때 물어보는 거 아는 사람 들은 건 같은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인지하고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좋아서 먹을 수 있어. 근데 고객이 이게 그런 확신도 없는 제품을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겠냐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중에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13만 7천 얼마죠? 100원. 비싸대. 이런 사람 있죠? 그러면 너는 그냥 죽어라고. 네 몸뚱아리에 한 달에 14만 7천 원도 투자 못할 정도면 죽어야지 왜 살아서 민폐 끼치는데. 그런다고 그 인간이 14만 7천 원어치 자기가 안 먹냐? 건강식품을 먹어! 효과도 없는 거. 우리는 13만 7,100원이지만 아침을 대신해서 먹는 거야. 그럼 아침 식사만 한 달 동안 계속 먹으면 13만 7천원밖에 안 갈까? 하다못해 잔치국수도 9,000원 받는 데 있어요. 어? 이거 한 달에 나누기 30이라고 얼마야? 5,000원이 안 돼. 5,000원이 안 되는 아침 식사를 하지만 우리 주스를 먹는 사람은 건강해. 근데 일반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은요? 골골이에요. 어떤 걸 선택할까요? 단순하게 13만 7천원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비교적인 것들이 나와야지만 내 몸에 투자하는 확연한 생각이 붙이는데 얼마 안 가. 13만 7천원이야. 고집 피울 게 아니라 나누기 30일 해보라니까. 왜? 아침 대신 먹는 거 맞잖아요. 우리 주스 먹고 아침 드시는 거. 아침 먹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똥 만드는 아침밥을 굳이 왜 먹어야 되냐고. 세포까지 영양소 전달도 못하는 밥구석을. 근데 우리 주스는 세포까지 영양이 전달되기 때문에 세포가 배고프다, 배가 안 고프다. 절대 세포가 아침 주스 먹었다고 나 배고파 다시 밥 줘 그런 사람은요. 세포가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그동안 영양을 차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배 안 고파. 저 아침 먹고 점심 안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아침 주스의 힘이에요. 밥요. 하루 3끼 먹는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냐? 한 끼만 걸리면 그 죽을 때까지 못 참는 거니까 착착 찾아. 그래 먹고 일찍 죽는 게 좋아. 건강한 게
그것도 지식인들이. 일본에 가면 그런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환자 다 만나 할 일 다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축구선수 꽁지머리 김병지 걔도 30년 운동했지만 한 끼 먹어요.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근데 한 끼 먹고 어떻게 그 운동을 하냐고요. 골키퍼 한번 하지 미친놈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공 쳐낸다고 그러다가 콩 먹고 지나가고 징계 먹고 그런 에너지가 한 끼 먹고도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부른 식사가 여러분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꾸로 건강을 해치는 일까지. 한 끼 건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의사에도 사람은 세 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식사예요. 근데 지금은요, 세 끼를 꼭 하고 가. 음식이 여기 잔뜩인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거 똥 만든다 저는. 자, 가격에 대한 시원하게 풀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13만 7천원이니까 아침을 안 먹는 13만 7천원이라고 그런다면 13,000 들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또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뭐가 불만이냐고? 뭐가 불만이야, 뭐가? 이덕순 씨, 아침밥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여성분들은요 정말 피해는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비싼 싼이 쇼핑에 가면 조금 더 싸더라. 쇼핑에 물건 사서 먹으면 쌀 수는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왜? 싸야 거기서 사지. 똑같은 거 물건 하나 사지. 근데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제품에. 그러면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안전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워낙 세상이 험악하니까. 네. 중국 놈들은요 별 희한한 걸 다 가짜는 떼국 놈들 다 쓸어버려요. 십자가를 그냥 홍수로 싹 산업대 터져가지고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한 이야기고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나 우리 생활 패턴으로 보나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 피해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피를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근데 안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 그거 먹어봤어 그랬다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3만 원이면 피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소리만 듣고. 그런 건 없어요. 하다못해 제일 싼 미네랄이요. 3만 1,000원 얼마죠? 3만 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고객에게 자신감 있는 것들이 자신 피해를 먹어야 되는 거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피해를 통해서 사업을 하자. 사업이라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불구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사업이라고 첫 번째 생각되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뭐가 있어야 돼? 자본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자본만 있을 테니까 경험, 시간 같은 거는 시간은 일하는 똑같은데 뭐 그래. 경험이 있어야 돼. 모르면 사업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100% 경쟁이에요. 윈윈이라는 게 없어요. 윈윈하는 사람 보셨어요? 어디에도 하다못해 꿀빵장사도 경쟁이에요. 네. 조그만 식당 하나, 분식점 하나 100% 경쟁이에요. 네. 강자만 사는 거야. 약자는요 사정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꿈이 뭐냐면 사업하는 거야. 근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간판 멋지게 하고 인테리어 멋있게 해서 사업 시작했는데
95%가 3년 안에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거 아니에요. 쫄딱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95%에 안 들어간다. 그럼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도전해. 그런데 PM은 투자를 합니까? 아닙니까? 투자가 없습니다. 투자가 없기 때문에 망해도 망할 일이 있다 없다. 망하는 게 뭐냐?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게 망하는 거야. 망할 게 없어요.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투자를 안 해도 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교육받으러 오셨는데 교육받으면서 돈 냈어요? 윈윈이잖아요.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쉽다. 내가 내 능력만 가지고 네트워크를 한다고 한다면 성공해낼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6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도 안 됐어. 여러분들은 신랑한테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인간아 나가서 100만 원만 벌어와. 그럼 나 살 수 있어. 그런 말 해본 적 있냐고. 우리 마누라는 저한테 그랬어요. 그게 6년 전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럴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이다. 그러면 망해야 본전인데 도전을 해봐야 돼, 말아야 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전도 목표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면 도전이 쉽지 않아.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강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보너스예요. 제품만 드시고 건강해지니까. 네 뜻과 네 행위와 모든 것 관계없이 제품만 드시면 건강을 100% 회복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자도 될 수 있는 길.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성주체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진짜 PM에서 가능하냐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 내 말 듣고 그냥 딱 PM해야 되겠다 이래야 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누군가를 모셔와야 되잖아. 내가 확신도 못하는데 누구를 여기다 모셔올 거야. 그래서 필요해. 그 다음에 모셔오는 거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모셔온 분이 성공을 해내야 나는 더 큰 성공을 하는 거야. 이래서 윈윈이에요. 윈윈이고 더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시스템을 혼자, 저 강사 혼자 앉아서 하나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강의를 하는 거고, 강의 시간이 잡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프로모션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을 키우는 것은 시스템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키운다는 것을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3의 원칙. 한 사람이 가르칠 때는 아무도 관심 없어. 두 사람이 가르쳐도 관심 없어. 근데 세 사람이 가르치면 관심 그때부터 생깁니다. 그게 3의 원칙.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본래 본성이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을 만날 때 혼자가 둘이가 잘해서 스폰서한테 사천사냥해서 끌고 가봐야 중이다. 근데 여기 오면 처음에 팔짱끼고 째려보다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서서히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네,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살려서 여러분 사업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제의 논리에서요,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처럼 보통 사람이 부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그 방법이 네트워크입니다.
이거 외에는 보통사고의 부자를 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 근데 그 부자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는데 이 네트워크를 어디서 배워봤냐고. 밖에서 배워보신 분 계세요? 물론 다른 네트워크 회사 가서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올리원 PM 말고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요. 왜? 네트워크 뭐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유통 방법이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120개 회사 중에 자사가 만들어낸 제품만 가지고 유통하는 회사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네트워크한다고 했어요. 네트워크하는 게 아니라 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하다가 나 유통 안 해. 제가 만약에 유통을 하고 있다면 지금 100억의 매출이 오르려면 이구, 지구, 차이나 실무 전국에 나와서 팔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직급을 성취할 때까지 한 센트도 팔아본 적 없다고요.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이은하 사장님처럼 나는 말 못해서 남한테 못 써요. 안 해도 돼. 말 안 하고 어떻게 이게 사람이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니 사람만 보면 피해 얘기 못해서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사람의 본성이 내가 좋으면 자랑질 한다 안 한다. 내가 감동을 받았으면 자랑질 하는데 말 잘해야 돼? 자랑질도 말 잘하는 걸 맞을까? 아니거든요. 본성인 거야. 사람의 본성.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지는 게 일단 첫째.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뭐 좋음을 할게. 그런데 그 인간 사업한다 안 한다. 제대로 쳐먹지도 않아. 왜? 건강식품이 워낙 홍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 같은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이런 유일한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건강식품 먹고 있는 거예요. 뭘 먹는 거라고? 그건 독을 먹는 거라고. 그냥 먹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독이 된다고요. 그런데 몰라. 결정적으로. 이런 강의를 안 들어보면 그게 독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방학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방학 다 해보셨죠? 방학 한 달 반의 기간 동안에 계획이라는 거를 지키들 안 지키들 만들어야 만들어요. 선생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어요? 계획된 생활을 보내라. 왜? 통제된 학교 생활이 아닌 너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계획된 생활을 하라. 계획을 만들어. 그럼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의 인생의 계획표가 계신 분, 우리 유명수 사장님 있어요? 피 만나기 전에도 있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저 산에 가서 누워 계시라니까 편하게 계속 자면서. 우리가 통상 이렇게 해야 돼. 꿈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죽은 자와 똑같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곰곰이 생각해서 나한테 절실한 꿈이 있다. 있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사셨냐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꿈을 성립하고 이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얻어지는 게 성공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게임하다 보니까 성공자가 됐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이번에 바베큐 파티에 오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와서 뭔 얘기 들으셨어요?
느낌이 뭐야? 고기가 맛있어서? 아, 반찬 좋다? 아니면 우리 집 저온 좋다? 그것만 보셨나? 전화가 왔어. 언제 막을 거예요? 막으면 되죠. 거기에 성공자들이 나와서 잠깐 스피치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뭐랄까요? 한결같이. 서정씨 뭐 들었어? 감정함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고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1년만 미쳐라. 뭐해? 피해. 이렇게 미치려고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꿈이 없는 사람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데 뭘 하는데? 내가 집에 일어나면 뭐 할 건데? 내일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구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이고 어떻게 멘트를 할 것이고 다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오늘 누구 좀 만나볼까? 내일은 누구를 만나볼까? 그러면 생각되어지지도 않고 오늘 누구 만나고 좀 안 만나고 할 수 없고 계획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획 갖고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문을 바꾸는 일인데 계획도 없이 내가 갑자기 가문이 그러다 바뀌어버렸는데 뒤집어졌는데 이런 일은 안 생긴다니까요. 어느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꿈을 정립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삶의 핵심은 계획과 꿈이에요. PM 조과적으로는 두 번째. 여러분 PM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계획 세우셔야 되고 꿈을 정립하시고 출발하시죠. 좋다니까 한번 해볼까? 그래가 꿈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다가 거절 몇 번 나가면 에이씨 안 되는 거네. 여기 거절 안 당해보신 분 계세요? 또 거절 당한 걸 왜 하고 나가요? 그냥 내 때를 차볼게. 왜? 때려치면 가문을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성공자 중에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거절 당하고 있어요. 6년 동안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자빠졌어. 네가 하자고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늦었어 이 새끼야. 그래도 뭐 말인지 못하더라. 듣고자 하는 기가 없는 거예요.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변화를 듣고자 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고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PM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하셔도 그 말을 순종하고 따라올 사람들이 스탠바이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거절해야지 하고 안 얘기하니까 그걸 뒤집어야 돼요. 뭘로? 끈기와 인내. 미치는 걸로. 이해가 되세요? 네. 한 번 거절한 사람한테 10번 찾아가서 똑같이 초청해봐. 과연 10번 다 거절할까? 우리 이 얘기 잘합니다. 맨날 전화해도 안 와요.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안 오지. 더 절절하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해주죠. 아니면 좋은 것만 또 설명해봐. 계속 지치지 않고 하시면 여러분이 승리자지 거절하는 사람이 승리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절하는 성공자가 아닙니다. 선택하고 변화한 사람만이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9대씩 가는 거예요. 알았나? 네. 아이, 친구야. 자,
이런 것들이 사업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힘들지만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마케팅 유튜브 있어요? 없어요? 보상플랜.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보상플랜이라고도 합니다. 회사가 영상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최소한도 내가 사업자라고 그런다면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마케팅을 수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숙지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장고대 할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봤냐고. 여기만 벗어나고 PM 언제 생각했니? 훌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아니에요.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마케팅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PM만이 가지고 있는 가격 정책 35% 룰에 의해서 전 제품을 소비자 가격에서 15% 다운시켜서 들어온 회사 전무후무하고 PM밖에 없어요. 아셨죠? 이거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두드리 다이너들과 쉽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귀신도 못 맞춘다고. 왜? 요 비실적은 올리원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함께 만들거든요. 대실적이 100억이면 바이들에서 나한테 돈 들어와야 하는 거 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100억의 매출이 생긴다 그런다면 100억 중에 우리 같은 사업자한테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생각도 안 해봤지. 35억이라는 돈이 여기 쌓여있어. 100억 매출에. 모든 매출은 35%가 우리가 사업자한테 잘 나눠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35억 중에 내 몸이 하나도 없다고 안 준다. 이 말이야. 이게 정직한 마케팅이냐고. 근데도 이게 좋다. 좋은 거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한 줄에서 100억이 왔으면 이 35% 중에 내가 기여한 부분이 5%면 5%만큼 아니면 3%면 3%만큼 정확하게 오거든요. 한 푼도 회사가 가져가지 않아요. 1원 한 장 안 가져가요. 100% 사업자를 찾아서 각자가 해낸 만큼 정확하게 더 주지는 않아요. 더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한 만큼. 우리 집사람이 SM에서 7개월 동안 저는 어디까지 갔냐? ST까지 갔어요. 근데 뭘 안 했냐? 체크어시런스를 안 했어. 파트너들한테 체크어시런스가 중요합니다. 맨날 떠들고 다니는 지를 다 어? 숙제인 거 알아요. 설명 안 했죠. 그래서 한 푼도 못 받았어. 나한테 내가 보는 오토시. 왜? 나밖에 없으니까 오토시 먹고 13,000원밖에 못 가져가는데 이것도 안 돼. 내가 매니저 이상이기 때문에 지 오토시도 지가 가져가. 그런데 보상 플랜에 의해서 1,000만 원 가까운 소득이 생기더라고. 이 35%를 지켰다 안 지켰다?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보상 플랜이 좋네 나쁘네 분석도 안 해보고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만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토십만 하는 분들 뭐라 그래요? 내일이요. 회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정기 구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매니저 이상 3
그래서 모든 플랜은 이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 회원한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회사는 이 회원에게도 자격을 줬어. 어떤 거? 내가 소개한 옥소식은 당신한테 10%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13만 원이라 그러면 13,000원이 내 보너스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옥소식을 하고 있는 한. 근데 옥소식을 끊어버려. 그럼 그 자격도 박탈. 매니저를 등록하고 매니저를 시작을 해서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체크하시면서 숙제. 당신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한 600점을 올리는 매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소개한 직대를 포함해서.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사업자를 인정하고 매니저인 사업자에게는 이렇게 보상 플랜을 위해서 줍니다. 하는 것들이 보상 플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줄로도 수당이 주지만 뭔 수당이 주는 것 같아요? 첫째, 리테일 보너스, 직대 보너스 10%. 그 다음에 SM은요, 레벨 보너스, 6레벨 보너스라는 게 책정이 됩니다. 몇 대까지 준다고요? 4대까지. 이 두 가지 보너스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분의 스폰서의 직급을 증가해 보였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는 제로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보너스 갖고 아까 얼마씩 나왔다고? 3만 원에 가까운 소득이 생기더라고요. 잘 키운 파트너 하나 나무롭잖아. 그놈이 나한테 아파트를 사줄지 차를 사줄지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SM에서 친구가 오더니 나는 네 직대 아니면 절대 안 해. 두 명이 달라붙었어. 그래서 SP가 아니라 여러분 IMF 위에 뭐예요? VP. VP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2천만 원짜리. 보통 부피는요, 100 얼마 정도, 200도 채 안 돼요. 근데 저 부피는요, 2천만 원. PT가 나, VP가 나, 별 차이 안 나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마케팅을 이해를 못하니까, 뭔 소리야, 저 소리가. 근데 잊지 말라, 뭘 체크해서 내가 매니저로 들어가다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해야 돼. 근데 혼자일 때는 버거울 수 있어요. 왜? 나 혼자일 때는 몇 점을 해야 돼? 500점을 해야 돼. 그죠? 만약에 한 명의 파트너가 있다고 그런다면 400점을 해야 돼. 근데 한 명의 파트너도 못 만든다고 사업한 거야, 안 한 거야?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오토십은요, 제품만 들고 가서, 대용품 들고 가서 제대로 체험하시면 오토십은 끊을 수 있어요. 멘트가 중요해. 사장님을 위해서 독일에서 직수입한 건강 주스인데 공짜로 이렇게 드셔보실래요? 먹을까 안 먹을까? 99%가 받아먹습니다. 네? 공짜라는 말. 더더군다나 독일에서 가져왔대. 신뢰와 공짜라는 말에 누구나 거부감 없이 드시는 거예요. 그럼 액티바이저를 먹으면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품 많아. 언제 설명 그만두고요. 설명하려고 그러면 체험만 시키고 그냥 와. 거기서 설명하면 다 그러니까 약장 수백 다단계끼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드에 가서 체험시키고 풀어내려고 하지 말라니까. 궁금하면 따라와봐. 여기 오면 건강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NTC가 어떻고, 컬럼니스트가 어떻고, 비타민 B가 어떻고, 약장수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설명하면 그렇게 들어있거든요. 절대 설명하지 않는다. 체크아웃이라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매니저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너 체크아웃이라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해야 돼? 미리 해야 돼? 이게 화상들이 꼭 마지막 날에 체크오시면서가 되니 안 되니. 그런데 나는 알아서 체크오시면서 할 수 있는데 오상 플랜을 이해하지 못한 파트너는 체크오시면서가 뭔지 안다고 그런다. 모른다.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은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 관심 없는 님한테 가르쳐주지 마. 가르쳐주면 빨대만 돼. 정확해. 체크오시면서를 내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파트너가 체크오시면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얼마나 부족한 것까지 친절하게 다 가르쳐줘. 그럼 다 가르쳐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업에 관심 없는 인간은 아예 말도 안 해줘. 관심 있고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만 가르쳐줘요. 왜? 그분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요. 우리가 최소한도 MM은 2줄, IM부터는 3줄이에요. 이 3줄의 파트너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자연 사업인데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그게 맞아요? 이 사람 사업이 내 사업이야? 이 사람 사업이야? 제 사업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같이 키워야 돼요. 한 사람만 소개해봐. 한 사람만 소개해봐. 나처럼 3명씩 따라주는 거 하는 별로 없어. 한 명만 해가지고 그걸 확장시키는 것이지 한꺼번에 3명씩 따라 얼마나 좋아. 이렇게 3명씩 쫙쫙쫙쫙 내려가면 이거 은레벨 가기 전에 10,000명이 넘어갔구나.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일은 다르고 또 사업의 전문 에너지도 달라요. 이 파트너도 내가 키워야 되고 반드시 같이 키워간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소개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고객 관리를 통해서 그분이 PM 뉴스를 정확히 알고 드실 수 있도록 계속 정보 드리고 하거나 하시라. 이게 고객 관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한 줄만 잘 키워도 어떻게 된다고? 1,000,000원을 주는데 그럼 한 줄만 잘 키워야 돼. 대충 해야 돼. 그래서 마케팅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 못 온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받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내용을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본사에서 계속 업로드해야 돼요. 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독일 PM 키우면요. 회사에서 만드는 영상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데 꼭 남의 거 듣는다? 그럼 말짝방이야. 그놈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철저하게 규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무거나 phục 안 해요. 그래서 회사가 만드는 유튜브만 들으셔. 아무 유튜브나 PM 쳐놓고 아무 유튜브나 나오는 제목 보고 그거 썸네일이라고 그러나 표지 보고 혹 하면 거기 들어가서 보는데 그거 보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남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만드는 유튜브만 꼭 보시라고. 여러분이 회사가 만든 영상을 모른다고 독일 PM 치면 정확하게 회사가 만든 유튜브가 있어요. 아셨죠? 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릴 때가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가고 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예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자가 리더가 됐을 때 내 생각을 집어넣는데 성공자가 되기 전까지는 순종하고 오세요. 그 순종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절대 스폰서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구나. 여기에서 자연사업이라는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해 자연사업이 아니라 그럴 때 자연사업이라는 말이 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사장인 사람처럼 지금 팀 파트너가 됐든 매니저가 됐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 시스템에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M을 통해서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는 성공자가 되시길 간구하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